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비로소 초급 5강, 초급 단계를 마치는 5강이고요. 마지막 개념인 신강, 신약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돕기 위한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접하신 분들은 사실은 신강신약이라는 말을 안 들어본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신강신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의하시는 분마다 좀 많이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설명을 또 다르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잘못 이해를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그동안 본인이 이해했던 거랑 좀 다른 차원으로 받아들였던 분도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사주 학계에서 신강신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뭐 기존 개념에 있어서는 신강한 사주를 많이 쳐주고요. 신약한 사주를 조금 폄하하는 그런 강의들도 많이 있고, 그런 이론들이 조금 대세인 건 사실입니다. 신약하다, 신강하다라는 개념부터 좀 이제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좀 있어 보여요. 분명히 장단점은 있어요. 신강한 것과 신약한 것의 이제 개념 정의가 정확해야지 장단점을 구별할 수가 있고요. 이 세상은 신강한 사람과 신약한 사람이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큰 충돌 없이 또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는 거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신강하면 사회가 너무 경쟁에 놓여서 경쟁에 치열하게 도전하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인생을 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강하신 분들은 일단은 이제 경쟁에 굉장히 민감하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힘 자체가 굉장히 좋지만, 때로는 이제 경쟁으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어떤 정의나 순수한 의도의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다소 좀 신강한 사람들은 부족한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강한 분들은 본인이 필요할 때는 주변 사람을 찾고, 본인이 필요할 때만 주변 사람이 필요하고, 주변 사람도 사실은 어떤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필요한 순간에 그 사람을 찾고, 평소에는 굳이 사람한테 영향을 받거나 사람한테 의지를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을 말해요. 굉장히 주체적일 수 있는 그런 사주죠. 주체적이면 상당히 요즘 같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는 굉장히 뭐 일단은 뭐 50%는 먹고 들어간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신강한 사람들은 약간 그 신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할 수는 있답니다. 목표 지향적이고요. 경쟁에서 중간 과정보다는 어떤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항상 목표감을 잃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인간성, 요즘의 트렌드가 약간 인간성 회복 쪽으로 다시 돌아서고 있잖아요. 한동안 이제 경제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경제는 발달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의 크기는 되게 커졌는데, 어찌 보면은 경쟁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상실된 그런 인간성 같은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뭔가 인간적인 감정이나 다른 타인을 위한 어떤 배려심이 필요한 영역들도 많이 이제 주목받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살아남지 못하고 좀 약한 분들은 사실은 좀 정신과적으로 좀 힘든 상황을 많이 겪어서 정신과에 사람들이 이제 바글바글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정신과를 가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단지 이제 몸이 아파서 간 게 아니라 그분들은 이제 마음이 아파서 가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뭐 잘못한 건 없죠. 잘못한 건 없는데 단지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약육강식의 그런 방식들에 좀 적응을 못하거나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 그동안 쌓여온 그런 스트레스가 이제 내 안에 극으로 쌓였을 때 뭔가 터지죠. 그 터진 순간에 비로소 본인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가를 그때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 전까지는 그냥 묵묵히 앞만 보고 가다가 한 번 터지면 이제 걷잡을 수 없고, 또 그걸로 인한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인생에 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사주학자들이 신강한 사주를 조금 더 좋게 평가하는 그런 요인이기도 해요. 신강한 분들은 일단은 자신의 목표,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거, 자신이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목표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남을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한 분들은 자신을 안 봐요. 자신을 안 보고 항상 남을 먼저 바라보고 남의 눈치를 보고 양보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신강한 사람들은 굉장히 환경이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적으로 조성이 되는데, 신약한 분들은 너무 많은 스스로의 포기와 양보를 통해서 본인이 괜찮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운이 안 좋을 때는 굉장한 자괴감을 느끼고, 그럴 때 굉장히 심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신강한 사주도 사회를 어찌 보면은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좀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너무 신약한 사주는 또 너무 공동체를 강조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자신이 없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중화라 그래요. 신강과 신약의 한 중간쯤 되는 중화사주가 가장 자신도 지키면서 사회의 어떤 선을 같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강 신약이라는 건 뭐냐? 일단 신강한 거는 인성이나 비겁이 강한 사주를 신강한 사주라고 봅니다. 인성이나 비겁으로 신강하다. 인성이나 비겁으로 신강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인성도 자신을 생하는 그 요소고요. 비겁이라는 거는 자신이 좀 더 남들과의 경쟁에 밀리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마음, 그리고 그게
자기 자신의 어떤 발전의 기제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인비가 좀 강한 사주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신강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신약한 사주들은 식재관이, 식상, 재성, 관성이 강한 사주들이 이제 신약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관이나 아니면은 재관, 재생관, 아니면 관인생 이렇게 이루어진 사주들은 조직체에 몸을 담고 일을 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은 사주 구조가 되고요. 식재가 발달하신 분들, 비식재가 발달하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게 대운에 따라서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실제로 임상을 해보면 원국도 굉장히 중요한데, 원국은 그 사람의 그러니까 태어난 원래의 모습을 본다고 보면은 이제 그 대운이라는 거는 대운 따라 사람은 마인드도 변하고 철학도 변하고 삶의 가치도 좀 변할 수 있어요. 대운 따라 저는 굉장히 사람이 변하는 걸 많이 봤어요. 나의 지금 마인드나 나의 모든 생각, 삶에 대한 가치 같은 것도 어찌 보면 운의 작용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죠. 사람들은 그럴 때 너 바뀌었어.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런 말들을 좀 많이 듣게 되겠죠. 아무래도. 네. 일단은 이제 신강, 신약 둘 다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신강한 사주들은 신약한 사주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필요해 보이고요. 신약한 사주들은 어떤 순간에도 남보다 모든 초점이나 모든 기준을 자신에게 둘 필요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비겁, 식상, 그다음 재성, 그다음 관성, 이렇게 인성이 있는데요. 비겁은 그야말로 내가 병화로 태어났다고 봐요. 내가 병화로 태어났으면 이게 내가 일간이 병화로 태어나면 겁재는 이제 나와 음양이 다른 게 정화가 되겠죠. 그리고 식상이라는 건 내가 생해주는 거니까 화생토, 그죠? 화생토니까 무토나 기토가 될 거고요. 그다음 재성이라는 거는 토생금, 금이니까 경금이나 신금이 되겠고요. 이렇게 계속 생해주는 구조예요. 그 다음에 금생수, 그러니까 임수와 계수 이렇게. 그 다음 수생목, 그러니까 간목과 을목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지로 보면은 비겁이면은 같은 비견일 땐 사화, 그 다음에 겁재일 때는 음양이 다른 오화, 그 다음에 지지에서 식상은, 식신은 일단은 이게 양이니까 양일 때는 식신 같은 양, 진토와 술토가 되겠고요. 그 다음 비견과 음양이 다를 때는 이제 상관이 돼서 축토와 미토가 되겠습니다. 지지에는 토가 4개나 되죠? 계절이 4개니까 그 계절, 환절기에 해당되는 게 토라 그랬죠? 지지의 토.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은 이제 토생금인데 지지의 금은 일단은 신금과 유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성은 금생수, 지지의 수는 해수하고 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은 수생 목이니까 목에 해당되는 게 임목 그리고 묘목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비겁은 식상을 생하고 식상은 재성을 생하고 재성은 관성을 생하고 관성은 인성을 생해요. 그래서 비겁은 식상을 바로 생, 그쵸? 그리고 비겁은 재성을 극 해요. 그 다음에 관성은 비겁을 극해요. 네. 그 다음에 인성은 비겁을 생해요. 이렇게 생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인성이 자기를 생하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 가다가 네, 깡패 집단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뭔가 몸을 부딪혀서 싸움이 벌어질 때 아무래도 옆에 친구들이 나란히 있을 때 상대편과 뭔가 그 옥신각신하는 그런 다툼이 일어날 때 굉장히 친구들이 힘이 되죠. 네. 그래서 친구들이 힘이 되기 때문에 비겁은 자신에게 굉장히 힘을 주는 요소로서 본인이 힘받는 요소는 그러니까 비겁이랑 인성이기 때문에 비겁과 인성이 강하면 결국에는 신강하다라고 말하고 본인의 힘이 생하면서 점점 빠지거든요. 생하면 계속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겁이 이제 식상을 생하고 식상이 재성을 생하고 재성이 관성을 생해요. 그래서 식재관이 발달한 사람들은 비겁의 힘이 엄청나게 약해져 있기 때문에 신약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단서가 있어요. 만약에 병화일주라고 본다면 일단은 병화일주가 이제 그 월지에 있어서 4월이나 5월 이렇게 미월 병화가 가장 뜨거울 때가 사오미, 자신의 계절인 사오미 계절이잖아요. 이럴 때는 병화가 자신의 계절에 태어났어요. 자신의 계절에 태어났으면 일단은 다른 데서 이 병화를 설기하는 뭐 금수 같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도 중화 정도 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제 월지에 본인의 뿌리가 있으면 뭐 계산법이 다 있죠. 뭐 월지를 이제 가장 포인트를 많이 줘서 월지의 점수가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좀 중화나 신강에 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계산법은 솔직히 좀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고요. 일단 월지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자신의 계절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은 이미 충분히 힘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월지를 장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신약이라도 자신의 계절에 태어난 신약은 별로 신약해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리고 강한 사주도 자신의 계절에 태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신강해 보이지 않아요. 임상해 보면. 만약에 이게 해자축이고요. 해자축이고 여기에 막 이제 병오일주에 막 사오미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지지의 뿌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계절을 완전히 잃었죠. 병화가 가장 힘이 없는 구간에 이렇게 태어난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보기에는 사오미 이제 방합을 이루어서 굉장히 신강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에 있어서는
자신의 계절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강한 모습이 상대적으로 덜 보인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찍은 그 영상에 사주의 8할은 월지다 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본인이 태어난 이 월령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자신의 계절에 태어나면은 장단점이 있겠죠. 또 이제 자신의 일단은 계절에 태어나면은 자신을 굉장히 자신의 이제 사오미는 본인이 그렇게 크게 노력 안 해도 사오미가 강한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계절에 태어난 분들은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에너지를 쓰려고 하지 않아요. 본인이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그닥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그런 심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닥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사람 간에 이렇게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계절에 태어난 분들은 자신의 소신 발언을 굉장히 잘하고 그러니까 뭔가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맞추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강한 데다가 이게 자신의 계절에 태어난 데다가 또 이제 다른 데도 굉장히 이제 목 기운이나 인성 기운이나 비겁 기운이 강한 분들은 모든 우주의 중심이 자신을 향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분들의 어떤 마인드가 굉장히 여기 많이 녹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공할 확률도 사실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쟁 일변도로 가는 이 사회에서 굉장히 본인의 에너지가 작은데도 자꾸 남들과 계속 부딪히면서 남들하고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좀 사람들이 많이 지치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의지가 막 꺾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꺾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놓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떤 목표점을 중간에 잃을 수도 있고, 본인이 목표했던 바까지 가는데 뭔가 걸림돌이 자꾸 생겨서 그 목표를 이루는데 상당히 불리한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신강한 분들이 어찌 보면은 목표 지향성이나 목표를 향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목표점을 잃지 않고 쭉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대신에 이런 분들은 어찌 보면은 이제 경쟁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사회를 뭔가 따뜻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같이 손잡고 일으켜 세워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자세는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의 문제에 있어서도 부인이나 남편이나 둘 다 굉장히 신강한 사주일 경우에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둘 중에 하나만 참아도, 하나만 다른 한쪽에 좀 맞춰줘도 이 부부 사이가 계속 좋게 잘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둘 다 결코 본인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지 않거나 자기애가 너무 강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욕구가 너무 중요해서 타인의 욕구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이제 부부 사이가 많이 이제 갈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신강한 사주끼리는 일단은 궁합이 좋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둘 중에는 좀 신약한 사람이 하나가 있고 한 명은 신강한 사람이 있어서, 신강한 사람은 부부의 어떤 나아갈 바나 어떤 목표에 있어서
목표점을 좀 찾아주고 상대방이 지치면은 목표점을 잃지 않게 계속 같이 손잡아서 끌고 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신약한 사람들은 또 신강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강한 사람에게, 신강한 배우자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화를 자꾸 시도하고 사회가 결국에는 신강과 신약이 조화를 잘 이뤄야지 사실은 법이 없어도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텐데 결국에는 어찌 보면은 신강한 사람과 신약한 사람, 그 중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제각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이 자꾸 일어날 그런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나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이 정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강한 분들은 항상 신약한 분들의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줄 필요가 있고요. 신약한 분들은 구체적인 어떤 도움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신약한 분들은 그냥 힘들 때 그냥 손 한번 내밀어 주면 되고, 힘들 때 말 한마디, 아유 잘 견뎌왔고 넌 앞으로도 잘할 거야, 그 한마디면은 이 신약한 사람들은 또 주저앉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신강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들이 뭐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손을 잡아주고 끌어주고 하는 거를 잘 몰라요. 그냥 이 세상은 어차피 나 혼자 태어나서 나 혼자 목표를 향해서 가고 결국에는 뭐 내가 잘 돼야지 모든 게 잘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렇지만 사회가 조금 더 조화롭고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류들은 어찌 보면은 신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회가 굉장히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강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추진력, 안 될 것도 굉장히 목표감을 갖고 정진하다 보면 가능하게 만드는 분들이 또 신강한 분들이기도 해요. 이제 장단점을 대충 좀 아시겠죠? 신강한 분들은 성공 가능성은 높은데 남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성공하고 나서 외로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신약한 분들은 이것저것 다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하자니 A라는 사람이 걸리고 저렇게 하자니 B라는 사람이 걸리고 마음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왕좌왕.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상처 주기 싫어서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까지 누구의 어떤 희생 같은 것들을 못 견뎌해서 스스로 어찌 보면은 본인의 목표를 자꾸 수정하게 되고 낮추게 되고 그런 분들이 좀 신약한 분들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음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멘탈이 많이 흔들리고 정신과를 많이 찾는 분들이 어찌 보면 좀 신약한 분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평생 신강하고 평생 신약하게 사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대운의 영향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원국이 굉장히 신강한데 대운이 완전히 신약한 쪽으로 쭉 흐른 경우에는 본인이 신강한 거를 못 느끼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신약하신 분들이 운이 쫙 인비운으로 계속 흐른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30년씩 주기가 오잖아요.
30년씩 주기가 오기 때문에 인생 60년 동안에 신강한 운을 흐르면 신약한 사주들도 본인이 신약하다는 걸 모르고 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지요. 그죠? 신강신약은 큰 테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의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은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가족 안에도 신강한 사람이 있고 구성원들도 신강한 사람이 있고 신약한 사람이 있는데, 예, 서로 간에 이해하고 서로 간에 배려하고 하지 않으면 가족 간에도 굉장히 남처럼 지낼 가능성도 사실은 좀 높죠. 그쵸? 그러니까 그게 부모 자식 간이라면 차라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완전히 모든 걸 다 양보하고 다 이해하지만, 뭐 부부 사이라던가 아니면 형제 간에 한 명은 신강하고 한 명은 너무 신약하면 좀 부모로서 바라볼 때도 좀 힘들죠. 아무래도 자꾸 이제 신약한 자식에게 마음이 자꾸 쓰여요. 신약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일단은 잡음이 일어나고 뭔가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를 자꾸 피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화합하고 좋은 게 좋은 거로 가기 위해서 결국에는 본인이 본인의 어떤 욕구를 조절하는 걸로 답을 수정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한 명은 너무 이기적이고 한 명은 너무 이타적인 자식을 키울 경우에 부모는 이제 굉장히 부모 성향도 거기에 따라 다르겠죠. 신강한 부모 같은 경우에는 신약한 자식이 굉장히 마음에 쓰이긴 하지만 신약한 자식이 안타깝고 마음에는 쓰이지만 저래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신약한 분이시라면 신강한 자식과 신약한 자식 둘을 키운다면 신강한 자식이 좀 눈에 자꾸 거슬리겠죠. 너무 자기 자신이 중요하고 남을 잘 안 보고 본인의 욕구에 충실한 신강한 자식이 이 신약한 또 한 명의 그 형제나 이제 자매 뭐 남매에 대해서 자꾸 아무래도 신약한 자식이 마음에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서 신강한 자식이 좀 얄미울 수도 있죠.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자기만 알까? 남에 대한 배려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신약한 자식을 좀 더 챙기고 자꾸 마음에 쓰이고 신강한 자식이 집에 없을 때 떡 하나라도 더 신약한 자식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주라는 거는 심리학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 좋고 나쁜 거는 없어요. 단지 타인의 어떤 자유나 타인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은 어떤 그런 가치는 이제 굳이 배제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제 남에게 해악을 끼치고 자신을 위해서 남에게 자꾸 뭔가 내 거를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남의 거를 뺏어오는 그런 행위들 자체를 하지 않게 어떤 구조화된 사회,
예, 그런 게 시스템화된 사회이면 그나마 이제 신약한 사람들이 신강한 사람들 속에서 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배려는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사회적인 시스템이 무한 경쟁이고, 예, 무한 경쟁이라 신강한 사람들이 신약한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예, 뭔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약한 사람들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제약하는 법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찌 보면은 정글 같은 사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강한 사람들은 이제 단점은 남 밑에 잘 못 있겠죠. 누군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받고 그 다음에 평가받고 그런 거에 대한 게 어찌 보면 신강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힘든 요소일 수 있어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강한 분들은 대부분 좋은 운을 타면 대부분 자영업이나 아니면은 사업을 하겠죠. 그거는 이제 해피한 케이스죠. 부모가 좀 재력이 되거나 뒷받침이 되면은 신강한 사람들이 어차피 이제 남 밑에 있기는 좀 힘들고 또 목표 지향적이라서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그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은 성과 내기에는 굉장히 좋은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건이 맞으면은 신강한 사람들은 사업이나 자영업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신약한 사람들은 일단은 시스템화 되어 있는 조직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게 본인이 편해요. 안정감을 느껴요. 그 안에서. 왜냐하면 거기서 주어진 일만 하면 되거든요. 그냥 명령받은 일, 오늘 안에 처리해야 될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신약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어디 조직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가장 편안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잘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때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을 한다고. 그거는 이제 갑자기 본인이 대운에서나 세운에서 본인에게 굉장히 힘을 받는 강한 운이 올 때 신약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방향을 확 트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신강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영업이나 자신의 사업을 하다가 뭐 조건이 좋지 않거나 이게 대운의 흐름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사업이나 자영업은 망하면은 아예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디 조직체에 딱 들어가야 돼요. 그거 가지고 이제 상담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 성정은 누구 아래서 시키는 일을 따박따박 그냥 조용히 할 수 있는 성정은 못 되지만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은 이제 조직체에 들어가서 조직체가 이제 이끄는 대로 본인을 맞춰가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또 운의 영향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신강한 사람들이 이제 약한 운이 오게 되면은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망하고 다시 아주 적은 월급이나마 어디 조직체에 들어가는 운으로 접어들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대운의 묘미고 세운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강하다. 신강하다라는 말, 자존감, 그 다음에 본인 우선, 그 다음에 모든 초점이 자기 자신, 자의식이 강하고요. 내가 중요하고요. 신약한 사람들은
공동체의 선이 중요하고요. 어디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게 편안하고, 그 다음에 굳이 아주 중요하지 않은 거에 있어서는 힘을 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공동체의 선을 따르고, 본인이 조금 더 양보하고 본인이 좀 더 자기 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월지를 이제 자기의 계절로 제대로 타고난 사람들은 신강신약에 상관없이 일단은 자기 계절에 태어나면 굉장히 바쁜 인생을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약하더라도 굉장히 신강한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본인의 계절에 태어나지 않았고 나머지 일지에 뭐 굉장히 본인의 뿌리를 이렇게 강하게 내리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계절에 태어나지 못한 경우에는 신강함에도 불구하고 신강한 느낌이 좀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 일간의 중심이 되는 계절에 태어나는 게 어찌 보면은 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의 계절에 태어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제 자존감 왕이고요. 자의식 왕이기 때문에 약간 자치금 왕따? 본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굳이 필요로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왕따를 당하는지 자기가 나머지 사람들을 왕따를 시키는지, 그게 참 애매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본인의 계절에 태어난 그런 일주분들은 항상 대인관계에 많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사회라는 거는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계속 돌고 돌아서 누구든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는 그런 체계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자꾸 척을 지고 자꾸 주변에 경쟁자만 양산하는 그런 패턴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사람으로 인해서 본인의 인생이 약간 파탄이 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신강신약은 일단은 신강신약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딱 중화된 사주예요. 중화된 사주.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만약에 병오일주라고 보고요. 여기 오술 이렇게 돼 있고 막 오미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을까요? 오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이는 좀 그렇고 뭐 축 이런 식으로 있어요. 굉장히 지금 식상이 엄청 발달했죠. 식상이, 이 축술미가 다 식상이잖아요. 그쵸? 화생토, 이게 식신이고 이것 상관이고 이것도 상관이네요. 그쵸? 이렇게 식상이 엄청 발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약해 보이잖아요. 굉장히 신약해 보이는데 이 사주는 또 오술화국, 오미화국 이렇게, 그죠? 화가 지지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주 같은 경우가 식상이 굉장히 발달하면, 식상은 내가 생해야 되니까 내 힘이 많이 빠져서 이게 굉장히 약한 사주가 될 수 있잖아요. 약사주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합이라는 것과 이제 충이라는 거의 묘미가 또 있죠. 이렇게 합이 돼서 식상마저도 화로 이렇게 변질되는 그런 사주들이 있기 때문에 사주에서는 형충
충파해. 특히 충과 합을 잘 보셔야지만 신약 신강을 구분할 수도 있고, 또 신강 신약을 구분을 해야지 용신과 귀신을 찾을 수도 있어요. 용신과 귀신을 찾아야지 내 인생의 전성기도 또 찾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신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쓸 용자거든요. 내가 가장 쓰임이 좋은 글자들을 용신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오행이나 십성으로 보통 보죠. 오행이나 십성으로 용신이라는 걸 보는데, 용신은 내가 꼭 필요한 오행이나 십성이에요. 제일 아쉬운 글자일 수 있죠. 너무너무 소중하고 항상 아쉽고 그런 글자가 용신이에요. 운에서 용신이 와주면은 그건 정말 좋은 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대운이라면은 10년이기 때문에 더 좋죠. 세운이라면 1년 운이라서 잠깐 짧지만 그래도 효과는 있죠. 그리고 용신을 생해주는 건 희신이라 그래요. 용신이 만약에 목이다. 그러면 희신은 뭐겠어요? 수겠죠. 예. 한자로 썼으니까 여기 한자로 써야겠네요. 수.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신. 그러니까 운에서 대운이 들었다 라고 말하는 건 보통 용신운이 왔다. 대운에서 용신운이 왔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 쓸까요? 귀신이라는 게 있는데, 귀신은 꺼리 기자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꺼려지는 글자예요. 정말 내가 싫어, 이 귀신이 운에서 10년 동안 뭐 대운에서 오든가 아니면은 세운에서 1년 운에서 오면은 확실히 귀신은 귀신 해에는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똑같이 뭔가 투자를 해도 다른 사람은 다 버는데 이상하게 내가 산 것만 안 오르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냥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다 문제화되거나 뭔가 관제 구설이나 그런 것들이 자꾸 따라다닐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귀신을 부채질해주는 또 더 나쁜 시누이, 시어머니에게 옆에서 쫑알쫑알 대는 시누이 같은 부채질해주는 신이 구신이에요. 이놈도 아주 나쁜 놈이죠. 여기는 시어머니, 여기는 시누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가지가 있는데, 귀신, 구신, 그 사이에 이제 한신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한신이라는 게 있는데, 한신이라는 거는 한가한 거예요. 한가하게 놀고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편, 내 편, 딱 그거죠. 너희끼리 잘해봐. 나는 그냥 이긴 편에 붙을게 하고 가만히 한가롭게 놀고 있는 게 한신이지요. 네. 그러니까 한신은 크게 영향력이 없는데, 또 운에 따라서 한신이 또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운도 도래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런 거는 이제 사주에서 형충파해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용신이 용신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충이나 합을 받지 않아야 돼요. 형충파해를 받지 않아야지 용신이 용신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충이나 합을 받아서 성격이 변하면 용신이 용신 기능을 잘 못하고요. 귀신은 귀신이니까 나쁜 거니까, 충이나 합을 받아서 성격이 변하면 이거는 더 좋아지는 효과가 나겠죠. 그쵸?
그리고 충하고 합이라는 것도, 충도 마찬가지로 수국화, 뭐 금극목 이렇게 가긴 하지만, 사실은 충이라는 것 자체가 뭐 유금과 묘가 이렇게 있으면 일방적으로 이제 금극목일 것 같잖아요. 치러가는 얘도 힘은 빠져요. 충 받으면. 물론 얘는 박살이 나는 거고, 얘도 힘이 요만큼 빠져요. 항상 그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제 너무 추운 사주라서 오화가 있어요, 내 사주에. 그래서 굉장히 조우 역할에서 굉장히 이게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로 하면 안 되겠네요. 그 조우 역할을 해줘야 돼요. 다 추운 글자야, 습한 글자예요. 근데 옆에 유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합에 의해서 사유합 금으로 변하죠. 그러면은 사화가 기능을 못해요. 얘가 유일하게 좀 조우도 맞춰주고 습한 것도 해결해주는 글자인데 금으로 변하면서 얘가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글자가 기능을 잘 못해서 이 자리에 해당하는 이 사화는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육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십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화는 이 유금만 더 키우는 꼴이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제 뭐 정화일주라면, 정화일주라면 원래는 이렇게 딱 그 뭐 정사, 이게 정사 이렇게 있어요. 예. 근데 사유합으로 되면은 간여지동의 사주일 경우에는 오히려 사유합으로 금의 기운을 크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좋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제다신역을 좀 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간여지동도 좀 피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화인데 이렇게 4월에 태어났어요. 4월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유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4월에 태어났으니까 본인이 제왕지에 앉았잖아요. 그죠? 굉장히 강한 정화인데 이 4월에 태어났는데 유금하고 묶여가지고 이게 금의 성격으로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사화가 금을 더 키워주는 효과도 되죠. 그러면은 이 사회의 겁재가 내 편재를 더 크게 키우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 겁재하고 내 편재가 묶여 있어요. 그러면 내 편재가 누구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겁재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나머지 이제 구조를 더 봐야겠지만, 그래서 사주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저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그다음 사람마다 나타나는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마다 나타나는 어떤 그 모습은 굉장히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고, 같은 사주를 가져도 굉장히 다른 인생을 사는 분들도 계셔요. 그거는 이제 임상을 정말 많이 해야지 같은 사주인데도 왜 이렇게 다르게 살고 있을까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사주인데 여자랑 남자랑은 대운을 완전히 거꾸로 가기 때문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60년 대운이 들 수도 있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대운이 한 번도 안 들 수도 있어요. 같은 사주인데도 남녀에 따라서 대운의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주가 돼버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강신약 가장 조화로운 거는 중화사주죠. 중화사주. 신강하지도 않고 신약하지도 않고 조화로운 사주. 그냥 보통 느낌으로 이거 강한 듯
보면은 안 강하고, 약한 듯 보면은 그렇게 약하지 않고, 그런 사주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예. 그런 사주들이 보통 이제 중화사주에 속하고, 이 중화사주가 어찌 보면은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사람 속에서 살고, 모든 스트레스의 요인이 인간관계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중화사주가 어찌 보면은 좀, 자신을 많이, 내려놓지도 않으면서도 본인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좀 현명한 그런 사주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요. 신강신약은 장단이 굉장히 또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장점으로 작용할 때 좋지만 단점으로 작용하면은 또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사회가 조화롭게 잘 흘러가기 위해서는 신강사주는 신약사주를 이해하고 신약사주는 신강사주를 서로 이해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패기치지 않고 도움은 주지 못하더라도 밟고 일어서거나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이용해서 내 이익을 취하는 그런 행동들은 서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시간이 또 이렇게나 지났네요. 많이 지났네요. 신강신약. 오늘 이제 개념은 확실하게 잡히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사회가 점점 이제 기술화되는 이 사회 속에서 기술 전쟁도 벌어지고, 그래서 그 기술을 따라가고 끊임없이 익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죠.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도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참 길어지고 그 다음에 인생이 길어지면서 경쟁의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신약한 분들은 좀 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인드를 좀 스스로 갖추셨으면 좋겠고, 신강하신 분들은 혹시나 내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따랐거나 누군가에게 불편을 끼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이제 초급 강의 끝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중급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